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꼴보기 싫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원래 사람의 본시, 미래는 머리에 들어있고 과거의 결과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얼굴을 뵈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되니까 밝은 모습으로 돼 있어서 몹시 반갑기도 하는데요. 밝은 모습은 두 가지예요. 미래가 희망찬, 과거가 희망찼거나 아니면 현재 과거를 포기했거나. 근데 저는 전자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첫 출발이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전 시간에는 의 개념과 과세 요건 중에서 과세 대상, 즉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었다 뭐 이런 걸 배웠고, 또 취득의 시기도 결정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만들었습니다.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 가액이었다. 그리고 신고도 하고 시가 표준과 비교도 해봤고, 또 우리가 국수 공판 장금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되, 또한 국세청 세무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그것이 차이가 있을 때는 뭐 큰 걸로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충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납세 의무자도 배웠고,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곱하기 세율 하면,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주제가 세율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이것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다. 산출세액이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세율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가장 특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일반 세율이 있고 일반 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는요, 어떠한 물건을 취득하면 아주 높게 부과하는 거, 무겁게 하는 거,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 하겠다. 그럼 여기서 중과세율은 요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뭐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아주 무겁게 해버리겠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중과세율은 변론하고 요 일반 세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세율 구성이 어떻게 될까? 일반 세율은 두 가지로 구성해요. 첫째, 표준 세율이 있고요.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표준 세율이 적용이 안 된 것들은 특별히 정한 또 특례 세율도 있어요. 특례 세율이다. 특례 세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표준 세율을 들어갈 텐데, 말 그대로 여기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표준 사항이다.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자치주의니까 법이 정한 표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는 가감 조정권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니네들은 지자체는 알아서 이 표준 세율을 쓸 때는 법이 정한 범위가 50%를 정해줄 테니까 50% 범위에서 각 지역별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있다. 그럼 올리고 내릴 때는 너네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표준 세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취득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표준 세율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갖기도 하지만 그 권리에 관한 등기도 소유권의 등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취득세가 얼마였느냐? 그냥 어떤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1000분의 20, 즉 2%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1000분의 20하고 또 별도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등록세를 따로 내왔어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로 꼴배기 싫은 담당 공무원 한번 봐야 되고, 요즘은 꼴 좋아요. 꼴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 한번 보고 다시 나왔다가 며칠 후 등기 서류 만들어서 또 그 옆에 바로 있는 창구 직원한테 가서 등기하겠다고 등록세를 따로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2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2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로 하자. 납세 의무자를 좀 편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바로 취득세 1000분의 20을 낼 때 거기에 취득세 내면서 거기다 등기분을 포함시켜서 취득세에서 통합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면 등기세가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시켜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란 취득에서 뭐까지를 함께 가져가는 세금이다? 등기까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통합이 됐느냐?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취득분이라 그래서 원래 취득분은 세율 자체가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몇이? 20이 1000분의 20.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버리자. 이왕 가는 김에 한 방에 통합하자 이거지. 그래서 취득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분을 무슨 분을? 등기분을 합쳐서 한 방으로 통합을 시키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등기분은 얼마냐? 이 등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등기는 종류가 참 많아요. 같은 물건을 사놓고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상속으로 받았느냐 또 돈 주고 샀느냐에 따라 등기 비용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건물을 짓거나 수면 매립을 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행위. 이걸 우린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특히 원시 취득을 했을 때는 등기부를 처음 만든다 그래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하걸랑요. 그럼 이제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에 따라 등기 비용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쓸 때 등기부는 1000분의 몇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8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다양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는 제가 1000분의 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취득세는 취득분과 등기분을 묶어서 뭐를 해놨다? 통합이다. 통합.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가 합친 통합된 것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다. 다시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돈 주고 사면 취득에서 등기까지가 1000분의 30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30 안에는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20, 등기분이 10 이제 알아서 응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등기분이 된 게 바로 표준이다. 그러나 여기서 등기분 포함된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 포함된 게 통합된 게 표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준세율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예외가 있어요. 20 플러스 등기물로 가야 되는데 요 규정에 대한 룰을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해놨느냐? 바로 이것은 특례가 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뭐냐? 주유한 사람만. 주유했더니 기름 넣은 사람이 아니고 주택을 유상거래한 것만. 다시 뭐를 유상거래? 우리 약자가 줄여서 주유라 그래. 주유.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이야.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하게 되면 1000분의 20 플러스 X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20과 X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대폭 할인을 해주자. 그래서 취득에서 등기까지 하는데 주택을 유상거래하면
할인을 적용합니다. 다시 뭘 적용해? 할인. 그 할인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주 대폭 세율을 낮춰버린 거예요. 왜? 주택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왜? 집 한 채 갖고 있거나 또 주택을 갖다 취득했는데 세금이 많아버리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하면 그렇게 3단계로, 다시 몇 단계? 3단계로 가격을 나눠서 바로 단순 누진을 하게 돼요. 단순 누진. 이 단순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간만 넘었으면 전체가 그 세율을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주택은 20 플러스로 하지 않고 그 주택의 구간은 이렇게 해놨어요. 주택은 3단계 혈화돼 당신이 취득한 집값이 토지 건물 합친 금액으로서 첫째가 6억 원 이하이라면 6억 원이 안 된다. 그럼 6억 원이 안 된 사람은 주택은 취득에서 등기까지 룰을 확 깨버리고 이걸 갖다가 1000분의 10만 적용해 주겠다. 1000분의 몇만? 이 1000분의 10 안에는 취득과 등기가 다 포함된 게 바로 1000분의 1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고? 내 집은 몇 프로짜리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자기 집이 5억짜리다. 그럼 이미 과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1000분의 몇만 냈다? 10. 그러면 취득분도 돼 못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대폭 할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10이 간다. 이것이 6억 원 이하일 때 1000분의 10이라고 이게.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구간은요. 6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을 초과하고요. 9억까지. 9억 이하. 6억 원은 넘어섰는데 9억 원이 안 돼. 9억 원이. 그럴 땐 딱 9억까지는 원래 세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이 구간의 세율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의 구간이 9억을 초과하면 이제 9억을 초과하는 집들은요. 묻지마 세율이에요. 묻지마. 그냥 1000분의 몇으로 하겠다? 30 하겠다. 1000분의 30. 이렇게 해서 10, 20, 30 이렇게 구간별 단순 누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서 파생이 됐느냐. 요 구간에 걸리는 문지방에 걸린 금액들이 문지방에 걸린 금액들의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거야. 하소연을.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 사면 1000분의 10이니까 얼마? 600만 원이야. 600만 원. 계산 제가 해드렸어요. 600만 원. 6억 1원짜리 사면 1000분의 20이 가버려. 20이 가버려. 초과 누진도 아니니까. 1000분의 20이 돼버리면 6억짜리 산 사람은 얼마고 6일은 6, 600만 원의 취득세. 6억 1원짜리 집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20이 되니까 1200만 원이 돼. 얼마 차이로? 1원 하나 차이로. 그럼 구간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저항을 또 해주면 말이 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럼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저항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백성 스스로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부동산 거래 가격이 6억 2천만 원 정도, 6억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둘이서 짜. 매수자한테. 매수자가 얘기한 거 매수자한테. 제가 1000만 원 별도로 드릴 테니까 계약서에 6억만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럼 판 사람이야 뭐 낮게 팔아도 좀 괜찮고 뭐 큰 금액의 차이가 아니니까. 또 세무당국에서 적어도 그 정도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억 1000만 원짜리를 계약서는 얼마를 쓰고 6억 쓰고 1000만 원 뒷돈거리하고. 그래서 취득세를 막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 걸린 사람들 주로. 또 이 구간에 걸린 사람도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9억짜리까지는 1000분의 20이니까 298, 1800만 원의 취득세가 9억 1원이면 뭐예요? 39, 27, 2700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구간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구간의 차등. 그래서 2020년부터 어떻게 하자 그랬느냐. 요 두 번째 구간은 여기에 바로 뭐냐 문지방 넘어선 부분에 대한 여기에 걸친 사람들이 계약서 등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 1000분의 20을 폐지하고 2020년부터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느냐. 요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두 번째 구간에 한해서 차등 가격에 따라 차등 비례를 해주겠다. 차등으로.
그래서 이제 6억까지는 딱 10이 맞아요. 근데 7억 정도가 되면 이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조금씩 좀 올려가겠다. 두 번째 구간은 차등으로 올려가겠다. 7억 정도가 된다면 한 1.6% 정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의 구간에 차이를 두겠다. 그래서 구간별 차등한다는 것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거래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장에 갈 때 주택은 주유하면 다시 뭐하면 주유하면 구간별로 해서 주유하면 바로 뭐냐 주의 이름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걸랑.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 둘 셋 적용하자. 주택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암기법이 바뀌어야 돼. 이제 어떻게 이제 주유하면 뭐하면 주유하면 2020년부터는 뭐예요? 열차 셋 이렇게 다시 뭐라고요? 열차 30 이렇게 다시 한번 뭐예요? 열차 30 이렇게 가야 돼. 열차가 30이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이제 또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법은 이렇게 개폐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주택의 문제니까. 그럼 주택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이야. 기본. 취득 20 플러스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취득에서 등기하는 것들은 등기까지가 포함돼서 20 플러스 X라는 개념을 두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보자. 아니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세율을 보자. 463페이지를 갑니다. 책 피셨나요? 그럼 46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한 7, 8째 줄 보면은 네모 박스 6번에 취득세 세율 나와 있어요. 그럼 취득세 세율은 제일 먼저 일반 세율이 있다. 그 일반 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이 있다. 그럼 부동산은 일단 이걸로 기본 표준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니까 지역별로 알아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권이 있다. 조정 후 세율은 알 필요는 없고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취득했습니까에 따라서 취득에서 등기까지가 합쳐진 세율이 다양성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 가장 자연 승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그럼 여기서 상속의 1번 보시면 이제 표를 가보는 거예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기본이 모든 상속 재산은 1000분의 28이 기본이에요. 그럼 거기서 상속은 28이다 기본을 잡고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택을 상속받은 상가를 상속받았든 하여튼 부동산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상속받으면 다 1000분의 28이 기본이다. 28이. 그러나 상속을 받은 것 중에서 농지만 다시 뭐예요? 농지는 또 그거는 바로 또 이게 농민에 대한 자격 유도를 위해서 농어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농지만 1000분의 몇으로 2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상속은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28. 그래서 23과 28 다시 한번 23과 뭐예요? 28. 23, 28이야.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23 안에는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아까 했던 거 20 등기분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을 뺀 나머지는 다 등기분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다시 한번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본다면 28이다. 그 안에는 취득비용 얼마? 20 등기비용 얼마? 8 이렇게 이제 알아서 스스로 추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속은 그래요. 그럼 23, 28, 24, 28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면 뭐를 받는다면 상속을 받는다면은 바로 젊어서 받은 게 좋아? 나이 들어 상속받은 게 좋아? 항상 좋아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이 들어서 상속받으면 돈 쓸 시간도 없잖아.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윤리 도덕적으로 말고 그게 경제적으로 가자고. 그래서 상속은 이놈의 세상에서 28 청춘 때 상속받은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나와 있잖아요. 이놈의 세상 28 청춘에 상속받자. 23, 2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기법은 나중에 차차 가르쳐둬요. 그러니까 세율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퍼센트를 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표준세율을 보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의 줄기가 뭘까? 아, 취득 플러스 등기분이 합쳐졌구나. 그리고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물건이나 용도에 따라 세율의 다양성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가 기초반에서 해야 될 일이지 2, 3, 2, 8 막 애울 때가 아니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세율 나오면 그렇네 하고 개념 잡고 버리고 세법을 공부할 때 세율을 잘 버리면 나중에 점수가 잘 나와요. 왜? 세율은요 내년 8, 9월 달쯤 되면 세율은 지가 와서 붙어.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와서 붙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와 세율 여자는 기다리면 와요. 자 보겠습니다. 애써 찾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상속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이 무상승계는요 공짜로 이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한다면은 이전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분은 1000분의 20을 내줘야 되는데, 그 무상승계는 증여도 있고요, 기부 등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등에는 증여도 아닌데 무상승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산 분할 받거나, 무슨 분할? 재산 분할. 부부지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는데 돈 주고 받는 게 무슨 분할이야. 그냥 공짜로 얻는 거지. 그럼 증여가 아닌 기타 무상승계예요.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법인이 합병하는 것들. 법인 대 법인이 합치면서 어떤 법인의 재산이 합병된 법인 재산으로 다 옮겨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우리는 기타 무상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상승계가 일어났을 때는요 가장 기본이 35입니다. 3호예요. 3호.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비근한 예를 보시면 바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이게 무상승계니까. 증여에 의한 취득은 취득분 20에 등기분 15에서 얼마? 35가 되는 거예요. 3호가 되는 거예요. 3호. 증여받으면. 그러나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 같은 바로 비영리 단체들이 특히 바로 뭐예요?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에 빠진 신도들이 자기 재산 갖다 바쳐 안 바쳐? 바치지요. 재산도 바치고, 끝내 바칠 게 없으면 남편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남편 갖다 바치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농담인데 거기 갖다가 또 그쪽으로 너무 비화시키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종교단체 같은데 이제 단체에다가 기증을 했다면, 기증받은 종교단체는 무상으로 승계받은 이 기부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율이 얼마냐? 비영리 단체는 조금 낮춰주겠다. 그 낮춰준 게 얼마다? 28로 하겠다. 그래서 2835가 증여 같은 거예요. 무상승계. 무상승계 생각 안 나면 그냥 사모님 28 청춘이네요 하면 애워지는 거야. 증여는 이게. 나중에 암기법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서 그다음 나머지 승계 취득으로서 바로 유상승계, 매매도 좋고 교환도 좋고 대물 변제, 빚 대신에 부동산 받음으로 좋다 이거야. 그럼 이제 증여나 상속을 제외한 모든 대가의 승계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모든 것들은 기본이 뭐냐?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이에요. 그러면 이 40 안에는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20 등기분이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취득분 등기분 이렇게 뚫뚫. 그래서 우리가 유상 거래하면 매매다 그러면 무조건 볼 거 없어요.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냥 똘똘 말아서 그냥 세금이야. 똘똘 말아. 둘둘 말았다고. 둘둘 말아버리니까 합치면 얼마?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농지는 좀 낮아 세율이. 농지를 교환하거나 이런 유상거래 했을 때는 1000분의 몇으로 간다? 30만 해주겠다. 그 외에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는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20 등기분이 얼마 들어있고 10. 아유 잘하시네.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한 거 가운데 들어있네. 주유하면. 증여나 상속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만? 유상거래만. 주택이라 그래서 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했을 때만 적용해 주자? 주유했을 때. 다시 뭐만? 주유했을 때 3개 구간으로 하겠다.
6억 이하는 1000분의 몇이고 10이고 열이고 열 1000분의 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차등으로 적용하겠다. 열차. 그 다음 마지막 9억 초과하는 것은 몇이다? 30. 그래서 열차 30이라고. 열차 30. 그러면 주유하면 열차 30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원시 취득. 이 원시 취득은 뭐냐? 매립이나 건축을 했다. 막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 이게. 매립이나 간척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떤 건축이 28로 가야 되느냐? 건축. 이 건축은 첫째 신축도 들어가고 한번 써보실래요? 신축 이렇게. 그 다음에 재축 이런 거. 그 다음에 증축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축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원시 취득의 일종에 드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은 요거 이전. 다시 뭐예요? 이전 축조도 원래 건축물을 동일한 대진에서 옮겨 짓는 이전도 원시 취득의 일종이에요. 원시 취득. 이전은 같은 필지 안에서 저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이쪽에 또 옮겨 짓는 거. 이걸 이전 축조로 하죠. 이전 축조. 이전도 말소 다시 건축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다? 넓은 의미의 신축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슨 취득에 속한다?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은 바로 만약 간척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나이 들어 해야 돼? 아니면 힘 있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시절에 하라 그래서 28 청춘의 집지라 그랬잖아. 거기 28 청춘 나와 있잖아. 그렇게. 원시 취득. 28이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주택을 할 때 주택은 두 번째 구간부터는 차등을 하자 그랬죠. 요 차등에 대한 계산은 공식이 그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은 이제 나중에 문풀에서 한번 문제 세율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한다? 차등이다. 주택은 뭐로 한다? 두 번째 구간에 유상승계 차등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표준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꼭대기에 비영리 사업자 나와 있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아까 우리가 증여를 받게 됐을 때는 비영리 사업자는 3호로 하지 말고 28로 한다 그랬죠. 무상으로 받을 때. 그 비영리 단체가 그런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종교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무슨 복지?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 밑줄 한번 그어봐요. 사회복지단체. 이런 사회복지단체가 뭐냐? 비영리 사업자예요. 그런 복지단체나 조직은 그만큼 세율을 조금 낮게 취득세 부과해 주겠다. 왜 사회복지단체를 잠깐 설명했냐면 30회 시험에서 사회복지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세율이 뭐냐? 1000분의 뭐다? 28. 네,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무슨 세율 나와 있어요? 특례.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특례라는 것은 뭐냐? 뭔가 짝이 안 맞아.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뭔가 짝이 안 맞은 취득이야 이게. 그럼 원래 짝이라는 것은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와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취득이 있냐면 이 특례라고 하는 것은 취득은 있는데 소유권 등기를 안 해. 등기하지 않는 취득이 있다고. 그럼 등기도 안 된 취득을 등기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20에다가 X를 해야 돼? 아니면 20만 해야 돼? 잘 아시네 여러분들. 그런 취득이 있다고. 특히 우리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증가 금액은 취득세 낸다 들었죠? 지목을 바꿨다고 등기 새로 만드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건들지 않는 것들은 단순 취득이라 그래서 무슨 취득? 단순 취득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특례 중에서 바로 취득 특례가 있어요. 취득 특례. 그러면 취득분 특례다. 이 소리는 취득분만 적용해라. 이거 취득분 특례. 그러면 취득분 특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고 취득분과 등기분이 짝이 맞아야 되는데 취득분 특례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취득의 사실과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정 기준이 있을 때 취득은 존재하는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들은 취득분만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취득분만 내야지. 특히 우리가 건축물을 개수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개변, 그다음에 또 과점주주 취득 같은 거,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거, 1년을 초과하는 바로 임시 가건물 등 이런 것들 개변과시 1초 이런 것들이 취득분 특례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취득분 특례 대상이라면 결국은 세율은 취득 플러스 X 할 것이 아니라 1000분의 몇만 내고 끝내라. 20만 내고 끝낼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단순 취득이라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단순 취득을 가봅시다. 막 퍼센트 나왔으니까 또 애우려고 지금 이제 여러분 눈빛들이 이상해. 가다가 지금 이제 눈빛이 막 이상해 찌푸러지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세율을 지금 애우고 있다는 거예요. 애우지 마. 세율을 버려요. 세율을 버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봐요. 의미만 알면 돼. 특례. 첫째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1000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이다. 다시 한번 1000분의 몇을 적용할 것이다. 20을 적용해라. 이건 20만 적용해라. 나와 있네. 1000분의 20짜리다. 첫째 뭐가 있을까? 개수. 개수로 인한 가액 증가는 그리해라. 그럼 여기서 개수에 의한 가액 증가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을 개수한다. 1번의 개수입니다. 현재 기존의 건축물이 있고 여기서 건축물을 갖다가 개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수는 그럼 만에 하나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취득해서 이미 취득세를 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개수했다면 이 개수는 건축물을 갖다가 현재 크게 뜯어 고치는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딸린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시설을? 딸린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건축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요 건물 내부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했더니 10억짜리 건물이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갔다면 요것이 개수에 의한 가액 증가다. 그럼 개수에 의한 가액 증가가 됐을 때는 새로운 등기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건드는 것은 아니니까 요 개수에 의한 증가분은 다시 무슨 분은? 증가분은 뭐를 해라? 취득세 1000분의 몇만 내달라? 20만 내는 단순 취득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면 버리시라고요. 버려요. 기억하지 마요. 안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 기억은 내가 이제 기초반, 심화반, 문풀, 동영, 그 다음 뭐예요? 마무리 여기 하면서 다 해줘. 다시 하면 다 찾아준다고. 그럼 이 개수는 증가분만 취득분만 1000분의 20을 낸다는 소리를 앞으로 제가 1000번 이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이 할 건데 미리 애원하여 소용없어요. 양이 많다 보면 부하가 걸려 안 걸려. 네 집 새끼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어떤 과목이야 지금 현재 어느 과목이지 과목이 구분도 안 되고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 개수에 의한 가액 증가분은 바로 1000분의 20만 내어달라. 근데 이제 개수를 요 모양새로 했을 때는 1000분의 20이 맞아요. 그런데 요 개수를 요렇게 해버리면 곤란해 입장이. 1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있는 자가 건물 바로 10억짜리 사서 취득세를 낸 자가 건물을 개수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했는데 잘 보세요.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가액이 1억이 들어갔다면 요 1억은 어떻게 할 건가? 요 1억은 원시 취득이 돼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어서 이건 1000분의 28을 적용해야 돼요. 왜 28이냐? 같은 엘리베이터인데도 왜 그러느냐? 제가 어디에다 엘리베이터를 달았나 보세요. 안에 달았죠. 이거는 면적 증가하지 않았죠. 밖에다 달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이 증가되는 하나의 증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증축. 그러면 개수에 의한 증축 사건이 발생하면 무슨 취득으로 가야 된다? 원시 취득으로 가야지. 왜?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이것은 바로 단순 1000분의 20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괄호 보면 나와 있잖아요.
가액 증가는 뭐라 되는데 1000분의 20이 맞는데 근데 거기서 뭐가 증가해버리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뭐로 보라? 증축으로서 표준세율. 아까 증축은 뭐로 한다? 바로 뭐냐? 원시 취득은 집만에 힘 있을 때 집지라 그랬죠. 뭐가 된 거예요? 28 글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감 잡으셨죠? 그럼 가액 증가는 20이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뭐로 한다? 원시 취득이 돼야 된다. 같은 1억일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 거기다가 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바로 거기에서 두 번째가 지목의 변경 나와 있다. 지목의 변경. 지목의 변경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목의 변경은 바로 우리가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것에서 토목공사해서 대지로 바뀌어버리면 가액 증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 지목의 변경한 가액 증가는 1000번에 몇만? 20만 내야지. 다시 몇만 내야 돼요? 20만 내야지. 다른 것은 아니다. 1000번에 몇만 낸다? 20만 내야 합니다. 소유권을 건들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과점주주 나와 있어. 세 번째 과하는 거지. 과점주주. 그럼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회사 설립한 다음에 50% 초과 취득하면 지배권을 갖는다. 지배권 비율만큼 취득세 매기겠다 해놨었는데 문제는 매기기는 매기는데 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등기까지 과점주주가 가져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단순 지배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과점주주는 간주성 취득으로서 1000분의 몇을 한다? 20만 적용하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그 등 안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런 게 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0분의 20만 적용하는 게 시설물이다. 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큰 건물이 하나 있네요. 예. WH래요. WH는 화장실은 아니고요. 웨딩홀이라고요. 결혼식장이. 근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 내에서 주차를 갖다 다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여기에 철골 조립식으로 해서 몇 층짜리 주차 시설들, 주차 시설 과정 뭐 있는 거 보셨죠? 그 이 주차 시설은 한마디로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이 시설물은 독립된 주차만을 위한 시설이므로 바로 웨딩홀의 소유자는 이 토지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세입자 을이 주차시설 설치해서 요금받고 임대료 내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을이 세입자가 설치했다면 이 시설의 취득세는 을의 것이므로 을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왜? 독립된 이건 바로 을의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을이 취득세를 내는데 요 시설은 갑의 토지 등기부에다가 시설에 대한 등기를 하는 물건이다 안 하는 물건이다? 아닙니다. 등기 대상 아니에요. 이거는 이 주차시설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 주차시설을 설치했다고 등기도 안 할 건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길 때 1000분의 20만 하면 되지 등기 비용까지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무슨 대상이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세입자 주차시설은 설치해서 나중에 이제 뭐 임차기간 만료하면 주차시설 띄고 가면 돼. 떼 가지고 가면 돼. 이것은 바로 누구의 구조물이라는 거? 을의 구조물이므로 을이 취득세를 낸다. 따라서 을이 바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이어서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 있다. 거기다 한번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봐요. 1년 초과. 거기서 1초가 있다는 거야. 1초가. 그 1년 초과는 임시용 건축물은 무엇을 말할까? 칠판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큰 공사는 공사장입니다. 그 뭐 큰 상가를 진다든가 대형 백화점을 진다든가 또 아파트 바로 수십 개 동을 지을 목적으로 해서 이 부지를 지금 현재 바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공사를 한 때는 바로 공장의 현장 사무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 현장 사무실은 잠시 있다가 철거될 구조물이걸랑.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무실로서 임시용 건물을 갖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근데 임시용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고, 뭐라고? 설치 신고하고, 또는 특별한 경우는 임시 가건물도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공사 바로 시공사가, 무슨 공사가? 시공사가 내가 여기서 건축 현장에 임시 사무실을 짓겠습니다. 자, 허가나 신고하겠습니다. 또 허가 내주세요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용 건축물이 존치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처음 이것을 가지고 1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기준? 1년 기준으로 해서 임시용 건축물 설치 허가를 했을 때 1년이 안 되는 것들, 1년이 안 되는 것들은 등기 대상도 아니며 또한 취득세 과세하기가 좀 부동산성으로 좀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바로 1년 이하짜리는 취득세를 비과세를 합니다. 무슨 과세? 비과세. 과세 금지시키겠다. 과세 금지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년을 초과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 초과한 것들은 비록 임시성을 가졌지만은 어차피 등기는 안 될지라도 1년 초과하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취득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건물은 등기 대상이 아닌 임시용 건축물이라도 취득에 대한 부동성을 인정하여 무슨 분만 내달라? 취득분 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임시 가건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무슨 가건물이에요? 임시 가건물. 그래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000분의 20짜리 적용하는 거 우리 현재 이 5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개변, 개똥, 그 다음 뭐예요? 과시일초. 다시 한번 무슨 과시일초 시작. 개변 과시일초가 뭐냐? 한마디로 특례 중에서 뭐만 적용하는 거? 취득분만 적용하는 거. 다시 무슨 분만? 취득분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1000분의 20짜리 적용 대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형식적 취득,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형식상이다. 여기에 취득은요, 두 번째 특례인 거예요. 칠판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건 형식상의 취득이다. 형식의 취득이다. 그럼 형식을 위한 취득이니까 실질 재산은 없다. 증가는 없다. 또는 취득분을 과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풀이를 하면 우리가 짝이 맞으려면 취득 플러스 등기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표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얘는 뭐를 잃어버린 취득이고 등기가 잃어버린 취득이고 얘는 뭐냐? 취득을 잃어버린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은 있었으나 형식이며 실질 재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자.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등기분만 내는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슨 분만 내는 취득? 등기분만 내야 돼. 그러면 등기분만 낸다는 것은 여기 보시고 어떻게 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보시고 등기분만 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만 내달라? 요 X만 내달라. 그러면 등기분만 내는 것은 등기분의 취득세율이 얼마? 1000분의 X만 내달라. 그럼 이제 우리가 법에다가 1000분의 X만 내달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린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다수가 몰라. 우리는 이제 알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봤을 때 법전을 봤을 때 X만 내달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이게 바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X가 뭔데 하고. 그럼 이걸 갖다가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 X의 값은 다시 뭐의 값은? X의 값은 표준에서 다시 뭐에서? 표준세율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준세율 하게 되면 표준세율은 1000분의 몇이었어요? 20 플러스 X가 합친 거 아니에요? 표준에서 뭐를 빼버리면 X만 남을까? 1000분의 20을 빼라. 20을 빼라. 그럼 이제 X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몇이다? 23이었다. 이것이 등기 특례 대상이라면 23에서 20을 빼버리면 얼마? 3만 하자.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분만 내는 취득을 잃어버린 것들.
그러면 첫 번째는 저 등기를 잃어버린 취득이 있었고 지금은 뭐를 잃어버린 거? 취득을 잃어버리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이제 형식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상속이 나와 있어. 상속이라는 취득, 기억, 상속. 상속받은 것 중에서 이것은 특혜를 해줘라. 이거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특혜를 해줘라. 요것만. 그런 상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보세요. 농지를 상속받으면 원래 기본의 표준이 1000분의 몇이었고 23. 그 다음에 농지 이외에 주택을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1000분의 몇이었다. 28. 이것이 바로 주택과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세율이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1000분의 20을 빼주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1000분의 20을 빼가지고 남은 거 등기분만 내게 하겠다. 그럼 얘는 3만 된다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3만 남고 얘는 뭐예요? 8만 남기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거 혜택을. 그럼 어떤 자가 혜택을 받느냐? 첫째, 상속을 받은 것이 농지일 때는 자경농민일 때,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라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에서 20을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다면 이 도시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영농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농지는 23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2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오빠 또는 형님께서는 아버지와 직접 그 같은 동네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자경 농민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영농에 대한 확대 개발을 위해서 1000분의 20을 뭐예요? 빼줘라. 그럼 바로 오빠는 얼마를 하고 1000분의 오빠가 받은 것은 3. 나머지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뭐예요? 23.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농지가 그러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은 28이 맞는데 무주택자일 때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혜택을 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집을 갖고 계시다가 집 없이 장가 가서 살고 있는 둘째에게 야, 이 집 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상속해 주면 둘째 입장에서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맞죠. 그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상속받은 것은 자연 승계된 부동산이라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그럼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상속받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1주택이 되었을 때 집이 없다가 집이 한 채가 됐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상속에 의한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은 모두 다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취득분을 빼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상속 중에서 자경농민과 그 다음 뭐예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상속받은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법인의 합병이 있습니다. 니은의 합병. 그런 니은의 합병이 있다. 이거 합병. 합병은 합친다. 다른 법인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합친다. 자기네들끼리 동의해서 한 식구로 합쳐가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합병도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합병은 무상승계입니다. 다시 한번 합병은 무슨 승계라고요? 무상으로 승계받는 거예요. 무상승계.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도 피곤하니까 먹을 걸로 할게. 부동산이 사과라고 하시고요. 갑의 법인의 현황을 봤더니 갑이요. 사과라는 부동산이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구라는 주주가 10명 있습니다. 몇 개씩 돌아가요? 저녁 밥상에 차리면 한 개씩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을법인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을법인도 사과가 10개 있고 그 다음에 식구가 몇 명이냐? 10명 있습니다. 그럼 을가족도 이 법인도 한 개씩 몫이 돌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 등을 통해서 갑과 을이 바로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의 법인으로 을이 들어오는 것을 갑이 을을 흡수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합병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그냥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인격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합병을 하였다면 합병 후에 갑의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사과 10개 있는 것에다가 을의 명의로 된 사과를 갑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이전 등기가 이전 취득이 돼야 되니까 합병 취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과는 총 몇 개에게 20개. 그 다음에 식구는 총 몇 명? 20명. 그러면 결과의 몫은 몇 개? 1개. 그럼 합병해봤자 등기는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재산의 몫의 증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세율을 취득분까지 매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분만 내게 하라. 그럼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이건 세율은 필요 없지만 한번 볼게요. 무상승계는 일반 법인이다, 일반 증여다는 건 1000분의 35니까 1000분의 몇이었다? 아까 무상승계는 3호였잖아. 3호. 3호에서 마이너스 몇을 빼면 20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얼마만 남는다? 1000분의 15만 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병은 그냥 15가 되는 것이에요. 취득분을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디귿의 건축물의 이전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전이다. 이전은 넓은 의미로 신축이다.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그 이전은 이런 현상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조그만 도로가 나 있는 10만 평짜리 공장입니다. 이게 부지가 한 필지예요. 공장 구조물이 여기에 있다가 요걸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공장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또 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바로 이걸 돌아서 여기로 가려면 상당히 길이 멀어. 그래서 공장 건물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대진에서 옮겨 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 그러니까 이전은 원래 바로 멸실하고 이쪽으로 다시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건축이나 진배 없으니까 원시 취득은 아까 뭐로 한다 그랬어요? 28. 그 중에서 다른 대지로 옮긴 거예요? 동일한 대진에서 옮긴 거예요? 그럼 사실상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위치 이동의 성격이 크잖아. 그렇다면 이걸 취득세 있는 대로 다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8에서 1000분의 몇을 빼주자 20을 빼서 결과적으로 얼마? 8만에서 등기분만 간략하게 부과해 주자. 그래서 이전 축조는 1000분의 28에서 20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분만 내는 특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니을 보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관심사가 많죠. 항상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항상 이런 걸 가정을 많이 하죠. 이혼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잘 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부지간의 이혼 시 이혼을 할 때 여기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내가 위자료로 받는다. 위자료를 받을 때는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면 유상승계예요. 대물변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승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유상승계했다면 위자료를 받게 되면 유상승계는 만약에 상가 건물을 위자료를 받게 되면 유상승계니까 아까 우리가 돈 주고 산 건 1000분의 40이었잖아요. 얘는 전부 다 40짜리들이에요. 기본이. 주택은 뭐예요? 열차 30이고 농지를 위자료로 받았다면 1000분의 30이 되는 거 유상승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받았다 이거예요. 재산 분할. 부부지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취득은 얘는 무상승계예요. 그럼 무상승계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했다면 비영리 조직은 아니니까 재산 분할을 했다면 무상승계니까 기타 무상승계는 1000분의 몇이다? 35가 증여나 무상은 다 35잖아요. 여기에서 재산 분할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0을 빼주고 1000분의 얼마만 해주겠다? 15만 가자. 이것이 바로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 그럼 결과적으로 위자료로 받았을 때는 새로운 물건의 취득이 일어나지만 재산 분할은 결국은 부부의 몫을 뭐예요? 등기상 나누는 거니까 실질 부부의 재산의 증가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재산 분할은 혜택이 있고 없고 있고 위자료는 혜택이 없고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형식상의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은 뭐가 되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달라. 그중에서 기억. 상속의 상의 동그라미. 상속이 다다 일부이다. 일부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뭐예요? 합병. 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산분할 때 제의 동그라미. 그래서 바로 이 4개 종류를 참고하시라고. 상 뭐예요? 합의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예요? 상, 합, 이, 제. 이 4가지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나머지 기본서 할 때는 좀 늘어나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일단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있었는데 표준은 취득과 등기가 합쳐진다. 됐어요? 그리고 가감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세율이 좀 변화가 좀 있다. 그리고 특례도 있었다. 특례는 바로 짝을 잃어버렸다. 취등이 맞아야 되는데 뭐냐? 취득분만 있는 것은 20만 적용하고 취득은 형식상으로서 취득분이 부과하기 어려울 때는 등기분만 내는 취득도 있다. 등기부는 결과적으로 표준에서 1000분의 몇을 빼라. 20을 빼서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틀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뭐예요? 중과세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휴식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